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김해에서 바이오시드볼이라는 환경용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 전지동하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조한 봄, 가을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 기간 빼고 언제나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잦은 산불로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산불의 피해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산불 피해 면적이 780헥타르 정도 되고요. 2022년 피해 규모가 2만 5천 헥타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그 피해액이 피해액과 복구액을 합하여서 작년 강원도 2022년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 4,5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이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연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이 자연이 복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예,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약 10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관리를 하여서 인공 조림을 할 경우에 약 70년이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복원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피해를 복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바이오시드볼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는 원래 식품 제조 부산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식품 제조 부산물이라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두부박, 커피박, 기름박 같은 다양한 식품들을 제조하고 나오는 찌꺼기를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것들이 재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고 자연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데 소각 폐기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근래에는 이 바이오시드볼을 생산하여서 산림에 좋은, 산림 복원에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것 같은 제품이네요. 그렇다면 이 바이오시드볼을 활용해서 산불 피해를 복원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예상치입니다만 저희가 바이오시드볼로 산림을 복원을 하게 되면 약 35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기간보다 한 절반 정도 단축이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 시드볼이 친환경 퇴비를 활용해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 제조 부산물에는 두부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사실 먹어도 되는 그런 콩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영양소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질이 쉬워서 재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소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적당히 이제 재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 퇴비로 부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부숙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친환경 퇴비로 만들고 저희들이 또 노하우가 있는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하여서 네. 친환경 퇴비로 만들고 그 속에 종자를 삽입하여서 시드볼로 만들고 산림에 살포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압축돼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 압축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원래 그 전문가들이 두부박과 커피박은 압축이 되어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되어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압축을 하여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시드볼로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불 복원하는 씨앗 개발 외에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꿀벌의 봉분에서 꿀벌이 다 사라져버린다든지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먼저 발견이 되어서 CCD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영남 지방에서 그 피해액이 상당하여서 작년 조사에서 약 47억 마리가 영남 지방에서
꿀벌이 사라진 걸로 조사가 되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복구를 위해서 그 보건 비용이 긴급 예비비로 15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꿀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이 바이오시드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환경에 꿀벌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꿀벌 집단 폐사 사건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섭식을 하는 작물들의 100가지 중에서 약 70% 정도가 꿀벌들에 의해서 수분이 됩니다. 이 꿀벌을 수분 매개 곤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작물들이 결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이 되겠죠. 얼마 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딸기라든지 토마토 농사가 꿀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 한 알에 10,000원 하는 사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피해가 생길 것이고 또 이제 많은 석학분들은 식량 전쟁, 6차 대멸종이라는 섬뜩한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의 집단 폐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안하고 계신가요? 네, 꿀벌의 집단 폐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출을 하기에 기후변화, 전자파, 바이러스 등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석학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밀원식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원식물이라는 것은 꿀벌들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생화라든지 뭐 피나무, 그다음에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꿀벌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멀리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이 시드볼이 또 그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산림복원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황무지에 그냥 나무 묘목을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토양을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유지시켜야 그 땅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작업으로 낮은 식물들 쉽게 얘기하면 들풀이라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이류 종자인 야생화 씨를 이 바이오시드볼에 삽입을 하여서 네. 드론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산불로 인해서 황폐지가 된 곳에 이제 야생화 군락이 생기겠죠. 야생화 군락이 생기고 안정화가 되면 거기에 이제 추후에 나무 묘목을 심어서 산림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야생화는 사시사철 자라기 때문에 이 꿀벌들에게 매우 유익한 밀원식물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꿀벌에도 좋고 또 산림복원에도 좋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환경에도 좋고 꿀벌에게도 좋고 일석삼조의 일을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한 말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추상적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환경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산림을 조성하는 겁니다. 산림 조성을 하는 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제품이 첫 번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협업을 하여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산불 복원용 시드볼을 개발하신 전준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의 자연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감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